여행 작가의 일상은 어떤가요?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긴 여행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 유럽인데 이래? 뭐 이런? 네. 이제 여행 작가는 1년에 여러 달을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국내에 이제 체류하시는 기간도 있는데 여행 작가의 일상은 어떤가요? 해외에서 정말 열심히 이제 취재를 해서 들어와요. 보통은 짧으면은 개정판 작업 같은 경우는 한 짧으면 2주, 그리고 진짜 책 한 권을 내가 통으로 새로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한 달, 길면은 석 달 정도 한 나라 아니면은 한 도시에 체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이제 제가 해외에서 모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일반 사무직과 다르지 않게 책상 앞에서 컴퓨터와 싸움입니다. 이거 진짜 디테일하지 네.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쵸. MBTI J 아니세요? 완전 제일. 네, J 아니면 이거 정리하기 힘들어. 네. 이거 진짜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자료 네. 조사해가지고 적어야 되는 건데 네. 그 기억을 다시 다 꺼내내야 되고 그쵸. 글로 적은 작업을 해야 되고 사진 정리부터. 그렇죠. 왜냐면 사진 한 번 가시면 몇 천 장 찍지 않으세요? 몇 천 장이요, 몇만 장. 몇만 장.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앉아서 컴퓨터와 이제 씨름을 하는 이제 시간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벌써 머리 아프다. 네. 일본 정치를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치를 전공한 그 배경이 여행 작가로서의 어떤 활동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럼요.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은 가기 전에 약간 맛집을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명소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쇼핑할 것을 찾는다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사정을 아무래도 좀 더 찾아보게 돼요. 현지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이런 거부터 쭉 먼저 찾아보게 되고 그 자료가 정리된 후에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제가 이게 정치를 전공을 했고 좀 논문을 쓰고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 나라의 어떤 현지 사정, 정치, 경제, 문화까지 다 꿰뚫고 그 나라를 가서 여행을 하는 거니까. 그쵸, 네. 이제 혼자서 첫 긴 여행을 한 게 아까 이태리에서 맞아요. 33일 동안 하신 건데 이 긴 여행이 여행 작가로서의 삶에 어떤 영감을 주셨을까요?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다. 당시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우울한 상태였는데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내가 앞으로 봐야 될 것들, 모르는 것들이 이 세상엔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준 계기가 됐어요. 그 여행이.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새롭잖아요. 모든 게.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작은 거에도 기뻐하고 작은 거에도 슬퍼하고 그러는 게 아이들인데 저희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렇게 작은 거에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또 절망을 하고 그런 거에 좀 덜해졌잖아요. 근데 혼자 33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런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감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나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거죠. 이태리 여행 혼자 하시는 거는 좀 괜찮나요? 무섭지 않으셨나요? 밤에만 안 다니면 된다고. 그쵸. 사실 밤에는 어디든 안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워낙 치안이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다니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은 여자 혼자 여행하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여행을 하면서 겪은 문화적 충격이나 혹시 좀 되게 흥미로운 발견?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문화적 충격은 제가 유럽 여러 나라를 많이 여행을 한 건 아니고 좀 길게 여행했던 나라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을 좀 길게 여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 과연 이래서 나라가 돌아갈 수 있을 건가? 유럽인데 이래? 뭐 이런? 특히 이제 독일을 한 70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열차가 제 시간에 출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예.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선진국들은 안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이제 알잖아요. 네.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면 이건 어떤 문화적으로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약간 코리안 타임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처럼 네네.
독일 타임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제가 여행을 했을 때는 제가 운이 특히 나빴을 수도 있고 왜냐면 파업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또 파업도 되게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차가 연착이 된다던가 아니면 기차가 아예 없어진다던가 이런 게 자주 일어나고 생각보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예, 그 문화가 되게 신기했어요. 난리 났어요. 그럼요. 난리 났어요. 네. 근데 연착은 그렇다 치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행객들은? 한 번은 정말 그 열차 자체가 운행을 아예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타려는 열차가. 그래서 환승 두 번 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주고 그 루트에 그러니까 표를 다시 뽑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착이 됐다는 안내서를 저는 못 알아보죠. 네. 독일어로 열심히 써서 얘는 여기에서 몇 시 열차를 타고 여기에서 몇 시 열차를 탈 거니까 이거를 표 대신으로 써라라고 하는 종이를 써서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그날 목적지까지 가긴 했는데 원래는 직행으로 2시간이면 갈 걸 2번 갈아타서 5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고객들한테 아무런 그건 없을 거잖아요. 사과는 안 해요. 베네핏 없잖아요. 없어요. 저희는 네. 연착하거나 이러면 뭐 할인권 주고 그쵸. 막 네. 그러는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항상 있는 일이라는 듯이 항의하러 왔구나. 하지만 뭐 항의를 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 너 알아서 해. 네. 하지만 그래도 가는 방법은 알려줄게. 네. 친절히 또 알려주고. 네, 친절히 알려주시긴 하더라고요. 잘 가. 네. 근데 되게 당황하셨을 게 사실 독어잖아요. 이게 뭐 이러면 좀 뭐 아실 수도 있고 영어면 좀 알겠는데 그쵸. 독어면 뭐야 진짜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서 자체는 독일어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까막눈이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이랑 그 열차 시간 정도는 따로 이제 영어로 써서 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태리도 그렇지만 독일도 완전 독일 언어가 있는데 70일 동안 여행하셨는데 편하거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구글링을 뭐 팝하고 뭐 이런 거. 그쵸. 요새는 워낙에 스마트폰이 잘 잘 돼 되어 있어서.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혼자 여행을 하던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이탈리아 혼자 여행했을 때부터 아이폰과 함께 여행을 그쵸. 했었고 네. 예, 지금도 계속 스마트폰과 함께 여행을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걸로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이 스마트폰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서로 짧은 영어와 그리고 손짓 발짓 저 한때는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네. 필요해요. 예, 이거 필요해요. 막 빵 같은 거 그린다든가 뭐 이렇게 맞아. 예, 그래서 시계 같은 거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소통을 한 적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대만 갔을 때 네. 뭐 새우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새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슈림프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진짜 잘 그려야겠구나. 제 그림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수 난 있어요. 새우라고 그렸는데 네. 좀 못 먹었어요. 저거 못 드셨어요? 너무 슬프다. 그림도 좀 그릴 줄 알아야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이제 10여 년 동안 여행 작가로 살고 네, 계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제 길다면 길다, 짧으면 짧다 네. 하는 기간인데 이렇게 긴 여행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정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거를 여행을 다니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우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보다 나와 가깝다고 생각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몸소 깨달으면서 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계속 한국에만 있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용력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내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일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이 되고 시야가 넓어지고 또 큰일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게 사실 여행이 주는 맞아요. 교훈 같아요. 네. 사실 뭐 광활한 곳을 막 보고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 이런 데서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도 만들고 그래요. 그쵸. 그 네. 밑에 있으면 사실 내가 죄 지은 게 없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맞아. 되더라고요. 나 자신이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네. 야, 내가 이렇게 조그만 존재인데 까불지 말고 살아야겠다. 아, 맞아요. 겸손하면 진짜.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네. 사실 자연을 네. 보면. 그래서 아마 교훈을 되게 많이 얻으셨을 것 같고 그게 많이 축적돼 있으면서 에너지가 쌓여 있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주는 조건 없는 친절. 아, 그거를 받으면 아, 나도 한국 가면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길에서 만나는 외국인이든. 아, 맞아요. 네. 네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캐나다 있을 때였는데요. 거기는 네. 워낙 레이디 퍼스트가 아주 생활화돼 있잖아요. 네. 엄청 추운, 오늘같이 추운 날이었어요. 몬트리올이어서 뭐 영하 20도, 30도는 기본이었는데 손 막 주머니에 넣고 막 가고 있는데 네. 저기 한 50m 전방에서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서 있는 거예요. 지하철 문을. 어머. 그래서 사람들은 왜 지하철 문을 열고 서 있을까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게 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머,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인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근데 없잖아요, 그런 거. 근데 내가 바뀌었어. 내가 바뀌어서 저기서 유모차를 끌고 오는 분이 계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노약자분이 계시면 내가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잡아드리죠. 나도 네. 배운 거고 나도 네. 그때 받았던 걸 보답한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네. 나라의 문화 중에 좋은 것은 좀 가져와서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조건 없는 친절.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50m 전방에서 그 추운데 문을 열어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하니까 네.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 네.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가 느낀 바는요.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하시는 작가님을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알고 잡스가 이래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작가님께서요, 리얼도쿄 개정판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작가님께서 여기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호기를 달아주시는 분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3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직접 댁으로 보내주신다고 해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하시는 양미석 작가님 모시고 얘기해 봤고요. 인생에서 여행이 주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을 오로지 여행 작가로서의 일만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여행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꿈꾸신다면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작가님의 책들을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고잡스 여행작가 양미석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소중한 직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